한국에는 이렇게 누워서 탈 수 있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컨텐츠에서 이 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경이로움을 느꼈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10시간도 가능할. 그래서 진짜로 하루 종일 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24시간 고속버스 일주에서 저는 3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속버스와 관련된 시설만 이용할 것,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4개 권역을 모두 통과할 것, 마지막으로 버스 안에서의 시간을 의미있게 채워줄 챌린지 보드를 모두 완료하는 것. 고속버스 첫 차는 새벽 6시입니다. 그 첫 차를 타기 위해 제가 간 곳은 여기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은 국내에서 운행 노선이 가장 많은 터미널이죠. 1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돼서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뭐 별게 없습니다. 가방 안에 촬영 장비랑 냉방병 대비 셔츠. 가봅시다. 저는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동안 고속버스를 가장 오래 타면서도 4개 권역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루트를 먼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꽤 까다로웠는데, 첫 번째 이유는 KTX의 확장으로 인해 고속버스 노선이 많이 간편됐다는 점, 두 번째는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동해안을 잇는 고속도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부터 다녀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그 첫 번째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강릉행 버스는 우등 등급이었고 요금은 24,600원이었습니다. KTX 일반석보다 3,000원 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제가 기대했던 우등버스보다 훨씬 좋았다는 점입니다. 일단 공간이 진짜 넓었고, 솔직히 이 정도면 굳이 프리미엄 버스를 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게다가 바닥재나 시트 색상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평일 새벽 시간답게 승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승객이 없으니 혼자 공간을 쓰기도 좋더라고요. 우등버스 좌석에도 충전용 USB 포트가 있었습니다. 다리 받침대와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었고요. 물론 전동도 아니고 조금 투박한 면은 있었습니다. 이번엔 운전을 하지 않는 컨텐츠라 좀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여유있게 바깥 풍경을 즐기는 맛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로운 듯 했지만 갑자기 멀미가 시작됐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멀미도 좀 해소할 겸 나가보기로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속이 다 안 좋은데 뭐랄까 약간 분뇨 냄새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타야 할 버스였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종이학 접기 훈련을 하며 시간을 때워보려 했는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종이를 안 가져왔어요. 분명히 챙긴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일단은 침착하게 오늘 쓰기로 했던 버스 생존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지를 쓰기로 한 이유는 고속버스 안은 생각보다 조용해서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일지에서 발견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나가는 벤츠 E클래스가 빨간색이면 어땠을까 하는 호기심과 이날 컨텐츠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잠깐 잠들었는데 양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는 양양을 통과해서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더라고요. 강릉에 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차에서 멀미를 느꼈던 이유는 기사님이 조금 밟으셨던 게 아닌가.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요. 강릉역보다는 확실히 좀 인프라가 아쉽다는 느낌은 듭니다. 사실 강릉선 KTX가 생기면서 승객이 35%가 감소를 했대요. 그래서 버스 노선이 또 간편이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더 투자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매표소가 편의점 안에 있네요. 여기는.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종이학 접는 종이가 뒤에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대박. 강릉에서 다음 목적지를 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 생각한 곳은 대전이었습니다. 21번 좌석입니다. 같은 우등인데도 이렇게 다르네요. 좁습니다. 대전 행버스 역시 우등 등급이었고 요금은 27,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건 서울에서 타고 온 버스와는 공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었어요. 시트나 바닥재는 깔끔한 편이긴 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고속버스는 확실히 뽑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소 후덥지근하던 버스 안이 이제는 점점 시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인지 아까 전보다 차도 덜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도 점점 종이학 접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종이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30년이 지난 이 순간 이번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더워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휴게소 건물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대전행 버스에서 썼던 생존 일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종이학 접기에 고전 중이었고 버스 기사님에 대해서도 묘한 감정의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멀미가 사라진 것을 보니 몸은 버스에 적응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멍 때리다 바깥을 보니 대전 번화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전 터미널입니다. 크기로 따지면 서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와, 진짜 넓다. 중심에 위치한 만큼 하루에 승하 차량이 4만 명을 넘나든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각지 고속 시외버스들의 집합소. 서울, 부산, 광주 제외 노선수 제일 많음. 터미널 사이에 유흥가가 있다. 일단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오래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가서 뭐 좀 사야겠다. 평소에 입술이 하얘서 안 바르주면 좀 아픈 사람 같아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오랜만이네. 그렇게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대전 터미널 구경을 해봤는데요. 호두한테 줄 선물을 샀으면 좋겠는데 여긴 없나? 지금 타는 시간이 15분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 결국 호두 선물을 찾는 데는 실패했고 다음 터미널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 다음 목적지는 원래 대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대전 대구 노선은 폐지된 상태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바꿔 광주로 먼저 향했습니다. 신길동 좌석입니다. 광주행 버스는 보시다시피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요금은 25,200원이었고요. 그런데 이 버스 탈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와, 전에 탔던 프리미엄 버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야, 요게 기아차더라고요. 뭔가 익숙한 느낌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상이나 시트 느낌이 뭔가 현대 기아의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실패했던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을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케이스가 있으면 충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됩니다. 프리미엄 버스 탈 때는 케이스를 벗기는 걸로. 목받침 감동이에요. 너무 좋아. 프라이빗 커튼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이동수단을 마치 혼자 이용하는 듯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버스를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조금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하루종일 버스만 타는 여행이라 깝깝할 줄 알았는데 꽤 즐거운 여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승차감은 우등버스와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글쓰기나 종이학 접기 난이도도 우등 때랑 비슷했거든요. 무엇보다 운전할 때보다 풍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건 좋았습니다. 학을 접다 보니 떠오르는 추억들도 있었고 그냥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버스 생존일지에 적어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광주 터미널을 구경할 차례네요. 터미널 카페 파스쿠치입니다. 유스케어라는 1298번 고객님. 광주 터미널은 규모가 너무 큰데요. 대전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찾아봤더니 개장 당시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꼽힌다. 그리고 진짜 광고 모델의 힘은 큰 것 같습니다. 저 아무 생각 없다가 칼이나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챌린지 보드를 하나도 완성한 게 없거든요. 호두 선물. 이제 미인계에 벗어나 빨리 호두 선물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강아지 용품점이 없었기 때문에 인형을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퉁퉁퉁퉁퉁퉁 싸후. 호두가 좋아할 만한 게 되게 많네. 너무 가격이 비싸. 조금 더 저렴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5,000원. 펜 선물해서 글씨 연습을 좀 시킬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건 진짜 너무 못생겨서 못 사주겠다. 평소 촬영을 할 때 호두는 대부분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두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꼭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다음 터미널에서는 호두 장난감 사는데 집중을 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이날 마지막 버스를 탈 계획이었던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부산으로 가기엔 시간이 애매해서 붕 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쯤 경유지가 필요했고 결국 저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15번 좌석입니다. 이 프리미엄 버스는 이날 가장 아쉬운 버스였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낡은 느낌이어도 제 취향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청결도와 관리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구까지 가는 데는 무려 3시간.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열심히 접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이약 접는 법 만든 사람은 천재다. 버스가 휴게소에서 멈추자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여기서 호두 선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이번 버스 생존 일지는 조금 특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에 가장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 20분께 작은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요즘 안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시 보고 싶습니다. 종이약 접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접고만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되고더라고요. 할 때 억해서 텐션.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사님 혹시 여기 애견용품도 있어요? 아 네. 호두가 좋아하는 재질이 아닌데 너무 물렁물렁해. 좀 딱딱해야 되는데 지금 호두 선물 살만한 데가 없어요. 뭔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호두 선물은 사지도 못하고 일단 오늘 우등이랑 프리미엄이랑 확실하게 차이를 알 것 같아요. 공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다. 리클라이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네 공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고 시트가 조금 달라요. 목받침이 있어. 저같이 목이 안 좋은 사람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일하나? 일하러 나왔다. 동대구 터미널 와가지고 동대구 갑니다. 가까이 온 김에 그냥 한번 전화해봤다. 24시간 고속버스 타는 거 하고 있거든. 24시간. 그렇게 어머니와 통화 후 동대구 터미널 구경을 다녔는데 특이한 점은 공항처럼 복층 구조의 승차장과 하차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덥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계속 버스만 타고 있으면 안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운전은 하지 않으니까. 근데 눈이 좀 감깁니다. 눈이 풀렸어. 12번 좌석입니다. 이번 버스는 우등 등급의 요금은 11,000원이었습니다. 이날 탔던 버스 중 가장 짧은 구간이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비행기 모드 챌린지에 들어갈 겁니다. 예전에 비행기 안에서 강제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종이약 접기에는 최고의 환경이 될 그리고 올 게 왔습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화장실 이슈가 없었는데 부산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저는 말 그대로 거의 지옥 문턱에 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배가 계속 아파서 다음 버스를 탔을 때 과연 얘가 무사하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부산 터미널을 좀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시설이 노후돼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리모델링이 된 건지 절대 노후한 느낌의 터미널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터미널보다 대중교통 연계, 지하철이라던가 시내버스 연계 이런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 나 벌써 물린 것 같아. 이제 곧 서울로 가는 심야버스를 탈 겁니다. 그 전에 매실 음료를 마시며 속을 좀 진정시키기로 했어요. 7번 좌석입니다. 와, 맨 처음 탔던 그 프리미엄 버스랑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버스는 부산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프리미엄 버스였습니다. 요금은 52,600원으로 고속버스 요금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네요. 4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편한 자세를 잡고 우리나라 최고의 버스 시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미러링 기능으로 유튜브도 보고 잠도 충분히 자고 종이약도 마음껏 잡았습니다. 마지막 생존 일지를 쓰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십니까? 나름 버스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호두에게 줄 선물을 결국 구하지 못한 건 이번 여행의 작은 옥의 티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며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고속버스를 보기 힘든 날이 오는 건 아닐까. 시대의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고속버스가 사라진다면 저희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왠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추억이 시작되는 터미널로 많은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다시 찾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지? 머리를 좀 써봐. 인형이야.